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번 구위의 주인공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는 누가 뭐래도 이 법사위였고요. 첫날부터 오늘까지 마지막 날까지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 대법원의 2인 자격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요. 그런데 오늘 최근에 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재판소원, 야당에서 이제 사심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추미애 위원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어디 가셨어요? 마음이 불편하신가? 사심제 같은 부분도 이제 사심제가 아니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포장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이제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조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데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송 비용으로 돌아갑니다. 소송 지역으로 우리 서민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심제? 아니다. 재판소원? 물어볼 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규정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소송 지옥이 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갔었던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재판소원이든 어떠한 이름을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는 사심제라는 것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변호사를 썼을 때 비용이 계속 든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소송 비용 때문에 어려워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3심을 넘어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까지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길게 이어지고 있는 재판이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거는 변호사들만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리 정관 변호사를 써도 재산이 줄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 상황이 좀 다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왔는데 그러면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그 결정이 좀 기속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다시 대법원까지 유죄로 갔을 때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사심제가 아닌가.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무리하게 사심제라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법조계의 지적들도 있습니다. 사법권은 어쨌든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것을 법률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님 실제로 지금 법조 재판 담당을 하고 재판 일을 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변호사들끼리도 이거 이렇게 되면 세상이 왜곡될 수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일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 업계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은 고맙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있어서도 4심까지 가게 된다면 당연히 변호사로서는 한 건을 더 수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너무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를 넘어서서 지금 검수완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점점 복잡해질수록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밥그릇 찾기에는 참 좋은 제도들을 민주당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재판소원도 재판소원이고 최근에 이제 장유인 변호사님 안면 검사는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입법한 책임져야 되지 않냐. 소송 지역이 될 거라는 법원 행정처장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전제는 3심에 불복했을 때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는데도 불복할 때 무조건 이 재판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이 법안 설계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3심 다 대법원까지 가도 재심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재심으로 변호사들 돈 벌고 있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요건이 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또 독일의 유사한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게 무조건 3심까지 갔는데 불복하니까
못하니까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가 아닙니다. 예. 대법원까지 갔던 그 재판의 결과물이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 요소가 너무나 다분하다는 게 명백할 때 한정해서 재판 소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주겠다는 취지예요. 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이런 부분을 몰각한 채 굉장히 국민들께서 오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분도 예.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까지 갔을 때도 구제받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예. 한번 허들을 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보겠다는 것만큼 제도 설계가 그렇게 허술하게 돼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만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기본권의 침해라는 이러한 표현이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돈을 주고받는 민사소송보다는 사람이 구속될 수 있는 이러한 좀 압박감이 있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수사 단계뿐만이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예.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금 뒷받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처음부터 뜯어고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 근거도 박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심제가 기본값이 되면 소송지역이 될 것이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주장을 했는데 오늘 법사위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말고도 이 사람도 나왔어요. 지난 국감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 무죄다라고 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인데요. 야당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 이재명 대통령 엄연히 피고인이죠. 근데 이게 전부 무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법제처장께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헌법 84조에 의해 갖고서 중단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개가 다 무죄라서 참 억울한 피고인인데 그럼 법제처장으로서 빨리 재판 속개해가지고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재판을 속개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는 게 맞죠. 그래서 12개의 혐의로 진행 중인 5개 재판에 대해서 지금 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법제처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속개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무죄 선고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재판 재개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하실 용의가 없으시냐 그 말입니다. 제가 검찰총장,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 대응을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 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휘체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 출신이기도 하고 지난 법제처 국감에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다 무죄다라고 해서 개인 의견이냐 법제처장 의견이냐 야당에서 꽤 비판을 했었는데 그 정도의 주장은 걷어들이더라도 이 얘기를 했어요. 재판 재개는 헌법에 반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조원철 법제처장 어떤 분이냐면 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판사만 한 게 아니고 뭘 했었느냐.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까지 하셨던 분이 파기환송이면 실질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라고 한 게 명백한데 예. 어떻게 무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야기가 존중되어야 될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4심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간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다 해가지고 파기환송한 그 사건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아니야 이건 무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 판결을 법제처에서 깰 수 있다는 그런 의심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예.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의 변호인까지 했던 분이 저런 처신을 한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에다가 진짜 조금 전에 나왔지만 만약에 무죄라고 하면 왜 재판을 중지하고 있습니까? 왜 재판 중지법이란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예.
예. 빨리 재판 받아가지고 무죄 받아가지고 예. 무도한 검찰의 무도함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앞뒤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재판 재개가 헌법에 반한다라고 한 근거도요 사실은 없고 제가 아는 헌법학자들 다수설이 예. 그 헌법 84조는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적인 근거도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법제처장이 더군다나 고위 판사 출신의 법제처장이 저런 말씀을 갖다 하시는지 우리나라 사법부가 진짜 법제처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번에 이 얘기 말고도 또 한 번 뭐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던 게 4년 연임제 중임제 하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그건 뭐 국민들이 판단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두고 그러면 법제처장이 저런 정도 해석을 했으면 이건 뭔가 유권 해석이 달라지는 건가? 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오늘은 또 그 말을 다소간 좀 걷어들인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판사 출신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괜히 국민들한테 오해를 들을 수 있도록 오독될 수 있도록 발언하는 거에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개정이 이루어져서 대통령의 중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는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직 대통령한테도 통한다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법률이 헌법이 개설이 돼 있으면 어떠한 대통령이라도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독재로 가는 하나의 물꼬로 읽힐 수가 있고 그 수단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결단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소원 도입된 여당이 밀어붙이는 저 입법이 진행이 된다면 소송 지옥이 될 것이다라는 대법원의 2인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얘기까지 9위였습니다.